트럼프 관세, 과거 사례를 미뤄봐도 최근 1년 동안은 좋을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는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놈인가? 한국이 25% 부과 퍽퍽퍽 예외 없이 다 때린다. 다 죽었어. 퍽퍽퍽 놈인가? 왜 관세 찐따짓을 하는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가왕국입니다. 네, 트럼프 관세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자, 이걸로 세계 경제가 붕괴하는 것인가? 글쎄요, 과거 관세 사례를 보면은 미래가 보입니다. 자, 일단 관세가 나온 직후 레이 달리오가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The effects of tariffs, 그러니까 관세의 효과가 무엇인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라는 글을 쓰셨거든요. 자, 관세 1차 효과는 레이 달리오를 따르면은 이제 해외 생산자와 국내 소비자가 관세를 내는 것이다. 그래서 관세를 때리는 정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세금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금의 일부는 해외에서 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생산 효율성은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관세가 있으면은 이제 수입품이 비싸지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생산을 촘촘히 나눠가지고 이 A 부품은 저기, B 부품은 저기 해가지고 가장 싸게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 그게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수입을 하는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관세 때문에 물건이 비싸지니까. 이제 반대로 수출국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수출을 할 때 좀 더 싸게 수출을 해야지만 그 관세를 커버하고도 이 물건을 해외에서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수입국의 기업은 아무래도 좀 보호를 받습니다. 관세 때문에 해외 경쟁 상품이 비싸지잖아요. 그 대신에 효율성이 좀 감소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수 시장을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으로 유지를 하면은 그 나라가 얼추 생존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고요. 국제적 파워 갈등, 그러니까 지금처럼 중국과 미국이 으르렁 할 때는 국내에서 중요한 제품들을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관세가 많이 도입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관세를 도입하면은 해외 그 제품, 해외 자본에 대한 의존이 감소한다. 그래서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요즘 같은 때에는, 또는 전쟁이 날 때에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레이 달리오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 글로벌 경제 자체는 별로 안 좋은데 적국이랑 좀 관계를 끊어야 돼.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관세가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1차 효과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2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2차 효과는 관세를 맞은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보복 관세가 나오면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더 심화된다라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한 나라가 관세를 때리면은 보복 관세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이번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도 미국한테 보복 관세를 때렸으니까요. 참고로 레이 달리오는 교묘하게 6월 3일에 발표한 바로 이 책 How Countries Go Broke, 어떻게 국가가 망하는가라는 책을 교묘하게 홍보를 해주시는데 이 책을 꼭 사보겠습니다. 저는 달리오 형님. 네, 이 홍보 먹혔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관세 2차 요건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보통 수출국은 돈을 풀고 금리를 인하하고 화폐 가치를 인하한다. 그걸로 관세랑 맞선다라는 거고요. 수입하는 국가는 돈을 덜 풀고 금리를 인상하고 화폐 가치를 인상한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수입국은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고 수출국은 디플레이션 압박,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 압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수출국은 돈을 많이 풀고 수입국은 돈을 좀 덜 푼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각 정부들의 재정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통 수출국은 돈을 풀고, 출국이 아니라 풀고, 수입국은 돈을 덜 풉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상호작용을 매겨가지고 이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좀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셨어요, 레이 달리오가. 네, 저는 이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건 좀 별로였어요, 레이 달리오. 하도 빨리 글을 쓰시느라고 결론이 상당히 별로였어. 빡! 이러면 안 되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니, 그냥 과거 관세 사례를 분석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이번에도 비슷하게 돌아갈 텐데 라고 생각을
시작을 해요. 자, 일단 2025년 트럼프 관세는 굉장히 헤비한 관세입니다. 한국도 25% 때려 맞았잖아요. 그죠? 25년에 25% 맞았네. 아무튼 1930년에 스무트 홀리 테리프 액트라는 법이 있었어요. 이 두 명이 스무트와 허울린 것 같은데 이제 관세 찐따들이죠. 찐따들인데 역사의 이름은 남겼습니다. 그때 관세를 쿨하게 평균 60%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25년보다도 더 많이 올린 겁니다. 자, 향후 12개월 동안에 대부분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했고요. 세계 무역이 박살나고 미국 수출입이 20% 하락했습니다. 수출도 20%, 수입도 20% 정도 빠졌대요. 그리고 GDP가 8% 이상 작살났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8%에서 16%로 주가지수는 4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4년까지 세계 무역의 3분의 2가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2 토막이 났고요. 1933년 미국 실업률 25%, 주가는 고점 대비 90% 하락을 했습니다. 1929년부터 33년까지 90% 하락이 있었죠. 그리고 1933년 후부터 다시 경제와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경제학자들은 저 관세적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하고 미국은 그때 개망했고요. 경제 대공황이었고 좀 지나고 1933년에 유럽에는 파시즘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히틀러 형님, 무솔리니 형님, 일본에서는 그 파시즘 형님들이 이제 정권을 잡아가지고 머지않아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하고 막 그랬죠. 25년도 이렇게 흘러갈까? 후덜덜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거 말고 좀 덜 강력한 조치들도 있었습니다.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10% 관세를 도입했고요. 근데 일시적이었어요. 나중에 취소를 했습니다. 2002년에 보쉬가 철강에 30%를 때렸는데 이것도 WTO가 막 뭐라고 하니까 그래 하지 말게 해가지고 끝났고요. 그리고 2018년에 트럼프가 1차 관세를 매겼죠. 철강이 25%, 알루미늄이 10%, 중국 상품이 25% 이런 식으로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요 2018년 관세가 그 전 관세보다는 강력했지만 근데 그 후에 2025년 관세가 훨씬 더 센 편이죠. 이 관세 규모는 아무래도 좀 작은 편이긴 했는데 늘 보복 관세가 있었고요. 첫 12개월 동안에는 경제가 좀 흔들리고 주가 변동성이 좀 커졌습니다. 2002년, 2018년에는 확실히 그때 증시가 하락했는데 물론 관세 때문만 그런 건 아니고 워낙 좀 때가 안 좋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71년, 72년 이때도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이제 5년 후에 보면은 1971년, 2002년은 관세 규모도 작았고 취소를 했고요. 관세를 취소를 해버렸고 2018년, 23년 이때는 미국 주식이 나쁘지 않았는데 사실 관세보다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딴 이슈들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코로나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돈을 푼다라든지 연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관세, 뭐 중국이 25% 이런 거는 그냥 묻혔죠. 그래서 관세라는 거는 최초 6개월, 12개월 동안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 그 후에는 다 이제 적응해가지고 이제 후지부지 되는 거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3명 다 이제 공화당 출신이더라고요. 이게 닉슨, 부시, 트럼프. 자, 19세기까지도 흘러가면요. 이때도 국가들이 짜증나면 관세를 통해서 경쟁국을 압박을 했습니다. 19세기 초반에는 영국이 짱이었죠. 얘네들이 콘 로스라고 옥수수 등 농산물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 후에 수입이 감소했고요. GDP는 3% 정도 하락했고 근데 물론 이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딴 이유도 좀 있었대요. 그리고 농산물 가격은 20에서 30% 상승, 5년 후에도 경제가 좀 별로였습니다. 1815년부터 20년까지 영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좀 별로였대요. 주식시장은 당시 규모가 작았으나 영국 채권 금리가 1815년 4.5%에서 다음에 5%로 상승을 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융시장도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32년, 33년 이때도 영국이 전체 상품에 10% 관세를 때렸고 특정 상품에는 25에서 33%를 때렸대요. 이렇게 하니까 영국 대영 제국의 수출은 5에서 10% 증가를 했고 제국 밖에서는 수입이 20% 정도 감소를 했고요. 당시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대공황이 1929년에 와가지고 그 32년, 33년까지 주식시장이 작살났거든요. 그래서 하도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기저효과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독일도 19세기에는 굉장히 강했죠. 프랑스도 1892년에 농산물 25%, 공산물 10에서 20% 관세를 도입
했습니다. GDP 성장률이 1.5%에서 1%로 하락을 했고요. 농산물 가격 올랐고 수입은 감소했고 농산물 주식은 올랐어요. 프랑스가. 왜냐하면 얘네들을 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공산물 주식은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독일도 1879년에 비스마르크 형님이 관세를 매겼는데 공산물 10에서 15%, 농산물 20에서 30%, 미국과 러시아에서 오는 농산물을 막고 싶었대요. 그래서 당시 경제는 괜찮았는데 농산물 가격은 올랐고 수입은 하락했고 보호받은 섹터의 주식은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네, 프랑스 관세 찐따, 독일 관세 찐따. 일단 면도나 좀 합시다. 저 수염 저게 뭡니까? 못생겼네. 진짜. 패션이 안 좋아 이게. 패션이 없어 이들. 그럭에게 물어봤죠. 이 모든 걸 사실 그럭이 분석을 해준 거거든요. 역사적 흐름을 분석하면은 트럼프 관세 도입 후 세계 경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첫 6개월 미국 수입이 하락하고 글로벌 무역도 하락하고 미국 GDP도 하락하고 글로벌 인플레는 증가할 것이다. 이게 전부 다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솔직히. 그리고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은 8에서 12% 하락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정말 이틀 만에 미국 주식이 5,060까지 빠졌습니다. 어메이징하죠. 중국 주식은 12에서 18% 빠질 것이다. 유럽과 일본 주식도 5에서 10% 빠질 것이다 라고 하고 채권과 금 같은 안전자산에 돈이 몰릴 것이다 라고 그럭은 주장을 했습니다. 자, 1년 지나면요. 미국 수입은 더 떨어지고 보복관세 때문에 수출도 많이 하락하고요.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0.5에서 1% 정도 증가할 것이다. 저는 솔직히 이 정도만 하면은 굉장히 양호하다고 봅니다. 더 오를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글로벌 경제 성장은 3%에서 2에서 2.5%로 하락할 것이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은 S&P 500이 5,000에서 5,200선에서 버틸 것이고 무역 전쟁이 지속되면은 4,700까지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중국, 일본, 유럽 이런데 주가 지수는 0에서 10% 정도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암울한 전망을 냈습니다. 자, 5년은 어떻게 되니 하니까 관세가 계속되면은 2025년보다 글로벌 무역이 5에서 10%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이며 매년 세계 GDP 성장의 1에서 2% 정도를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2028년쯤 되면은 관세발 인플레는 잡힐 것인데 관세가 약화되면 경제 성장이 다시 빨라질 것인데 약화되지 않으면 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글로벌 주식시장은 결국 다시 적응을 하겠죠. 그래서 처음 1년 동안 비실거리다가 그 후에는 다시 2025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럭이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장을 대충 보니까 그럴듯하고 not bad, 실제로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AI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럭이 GPT를 확실히 능가했습니다. 그럭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일론 마스크가 이제 만든 거고 X 사용자는요 그냥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예, 참고로 제가 체스쟁이 아니겠습니까? 체스쟁이, 체스에 미친놈 아니겠습니까? 저는 최근 몇 년 동안에 8만 판을 뒀습니다. 아무튼 체스쟁이들은 뭐 하고 노느냐? 여러 체스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은 다음에 그 체스 소프트웨어들끼리 배틀을 시키면서 우리는 팝콘을 보면서 관절합니다. 오, 야, 아주 스톡피쉬가 한 방 매겼네. 아이고, 야, 릴라가 반격을 했네. 와, 재밌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90년대에는 체스 쪽에서 프로급 소프트웨어가 나왔고 2000년대 초중반에는 정상 프로급 소프트웨어, 2000년대 말에는 이제 인간급을 넘어섰죠. 탈인간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요즘 소프트웨어는 이 탈인간급 소프트웨어를 거의 벌레 취급하듯이 찍어 눌러버립니다. 2010년 가장 강한 컴퓨터가 벌써 그때 인간보다 훨씬 더 셌는데 25년 챔피언이랑 두면은 100판 두면은 한 3대 97로 질 거입니다. 어메이징하죠. 아무튼 요즘은 제가 LLM으로 비슷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LLM을 쓰면서 재밌다. 이 AI는 이렇게 답변을 하네. 얘는 이런 답변도 해주네. 재밌네. 답변이 다르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요, 이제 그럭과 GPT를 배틀시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럭이 GPT를 압도하는 것 같고요. 클로드 같은 AI는 갬성글, 정말 인간보다 인간의 감성을 더 잘 이해하고 터치한 다음에 글을 잘 써줍니다. 그리고 퍼플렉시티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입니다. 나오는 게 뭐 아무것도 없어. 진짜 쓰레기야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딥시커 제미나이는 제가 별로 많이 안 쓰는 편인데 쓰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직은 생지능으로는 그럭에게 좀 떨어진다. 근데 예를 들면 딥시크 같은 경우는 노트북 하나에 다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재밌는 시대가 왔습니다. AI는 그리고 거의 하루 이틀이 지나면 점점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굉장히 재밌는 시대입니다. 요약.
트럼프 관세, 과거 사례를 미뤄봐도 최근 1년 동안은 좋을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수입은 감소하겠죠. 물가는 상승하고 보복 관세는 이제 100% 나오고요. 무역은 감소하고 GPT 성장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일부 보호받은 기업들은 수혜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경쟁자를 막아버리는 거니까요. 주식시장은 안 좋고 시장 변동성은 증가하고 채권과 금 등 안전자산으로 돈이 모일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제가 한국도 물어봤는데 한국도 그냥 얼추 다 비슷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최초 1년 동안에 굉장히 힘들 것이다. 자동차 타격 많이 받을 것이다.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타격을 좀 덜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고 코스피 1년 동안 빌빌거릴 것이다. 그 후엔 좀 나아진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1년 정도 지나면 시장에 얼추 적응을 한다. 그러나 관세가 없을 때보다는 세계 전체 경제 성장률이 더디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은 이 트럼프는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미친놈인가? 네, 그거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짜 이러고 있잖아. 한국이 25% 부과 퍽퍽퍽 예외 없이 다 때린다. 다 죽었어. 퍽퍽퍽 이러고 있는데 미친놈인가? 왜 관세 찐따짓을 하는 것인가? 네, 다음 영상 궁금하시죠? 내일 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익했죠. 네, 19세기 관세 사건을 분석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 빼고 역시 강화국을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를 주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